높은 곳에서 던져 죽은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가 발견돼서 피서객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들이 경매장에서는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서울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들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쇼미더 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모두에 보신 동영상의 내용처럼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동물보호단체 케어 때문에 네. 굉장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편하고요. 네. 실제로 배신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네. 뭐 유명 그 지상파 방송과 함께 네, 네. 뭐 수백 마리를 갖다 구조했다고 알려졌는데 지금 네. 보니까 대략 추정이지만 네. 한 2, 3년 사이에 네. 250여 마리를 갖다가 안락사한 걸로 네. 지금 추정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살 대신에 안락사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논리적 모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투명성 문제, 그다음에 내부하고 합의되지 않은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안락사 이런 것이 이제 문제고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그 박소연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도살 대신 안락사라는 부분은 또 우리 사회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개들을 대량으로 집단 사육하는 농장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독단적이긴 하나 또 본인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문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금 논의를 안락사 논의를 하자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그것이 이미 사전에 충분히 돼야 되는 부분이 예. 이후에 이제 은폐된 상태에서 터지니까 논의하자라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지금 후원해준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거든요. 이 그렇죠. 후원해준 사람들은 그 케어 활동을 하면서 그분이 네. 수많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락사는 안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아니 저 많은 개들을 데려다 어디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네. 돈만 해도 엄청날 텐데 네. 이런 생각은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락사를 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그렇죠. 그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후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뒤로는 안락사 다 하고 돈은 돈대로 챙기고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일단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쌓아야지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의 정당성이 이제 예.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신뢰감을 상실된 상태에서 우리는 안락사 안 한다 예. 하면서 구조는 다 해서 예. 뒤에서 안락사를 몰래 했다는 거는 시민단체에서 기본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자격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절절한 마음으로 아 쟤는 이제 살았구나 예. 앞으로 좋은 가정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분들로부터 케어를 받겠지 하고 예, 예. 거기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 마음 예. 그거를 그냥 완전히 지금 그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은 정말 박소연 대표가 충분히 저는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 뭐 일각에서 개 도살의 그 어떤 문화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이게 문화적으로 진짜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 해에 버려지는 동물들이 유기동물만 10만여 마리라는데 네. 이건 구조로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그 네네네. 숫자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당장 한 100마리, 200마리만 돼도 보호소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안락사 시보호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안락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요. 근데 예. 그 이전에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예.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보호소에 가서 입양하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 문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됐고, 그렇다 보니까 보호소 애들이 안락사 하기 전에 입양으로 많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가 갖춰지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너무나 누구나 너무나 쉽게 개 고양이를 살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것이 근본적인 부분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쉽게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가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책임 없이 내가 구입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버려지고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막 버려지고 그런 상태니까 또다시 그 생명의 소중함을 같이 나누지 않고 입양을 잘 안 하고 오히려 새 상품을 사듯이 또 구매하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면은 그의 그 히스토리도 설명 듣고 그다음에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입양하기 사전에 입양 전에 어떤 그런 과정들을 가져야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근데 사실 강아지를 파는 곳에 가서 사면 판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기만 덥석 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팔릴 때까지만 그냥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별의별 이상한 짓들을 또 하다가 가서 뭐 폐사되고 이런 개들이 많아서 굉장히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일단 유기동물 10만여 마리가 지금 버려진다고 하는데 이 유기동물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구조가 된다고 치면. 일단 그나마 운 좋아서 구조되는 애들은 이제 지자체 보호소로 대부분 갑니다. 저희 같은 민간단체로도 일부 오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된 지자체로 가면 거기서 10일 동안 입양을 기다리다가 또는 주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그게 안 되면 일정 시간 지나면 지자체마다 계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일에서 30일 사이에 거기에 있다가 이제 안락사 당하는 거죠. 그 안락사 되는 퍼센테이지가 그럼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전체 유기동물 중에서 일단 다시 재분양되는 분양이 아니죠, 이제 입양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며? 지금 현재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좀 나아져서 그 주인이 이제 유실된 동물 찾으러 오는 비율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양하는 것도 그런 게 아직 한 30% 정도 되고 27%가 자연사인데 사실 저는 자연사라는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 로드킬 당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병으로 거기서 죽거나 부상으로 죽는 거죠. 케어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게 27%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가 안락사가 약 50%가 그 안에서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는 다행히 주인에게 인도되고 이것도 비율이 많이 늘어났네요. 예전에는 10%도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30%만 분양이 되고 4.5%가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다. 자, 이 유기동물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동물 학대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뭐 동물원에서 그 동물 학대를 하는 경우도 제가 어제도 한 동물원에 갔다 왔는데 이게 아이들 앞에서 그냥 노출되는 그런 포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아이들은 좋아하긴 한데 동물들한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호객 행위로서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동물원에서 많이 운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건 동물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고 또 학대적인 요소입니다. 사실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나를 누군가가 계속 만지고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있는데 그거 편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좀 빨리 몰아낼 수 있는 이런 거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 체험 학습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동물학대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인데 동물복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싫은 거는 동물도 싫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물의 입장을 좀 이해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좀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행위는 동물도 싫다는 그 기준만 명확하면은 우리가 동물한테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역지사지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사실은 사람 개개인한테 모든 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
법과 정책, 제도 이런 범위 내에서 그런 동물 학대적인 요소들을 좀 이렇게 제거해낼 수 있는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이 예, 단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생명 감수성의 문제 예. 이런 거하고 연동돼서 좀 그런 제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에 시작했던 것이 동물들을 버리는 유기하는 네. 문제였고 얼마 전에 또 언더독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어요. 네. 거기서도 유기 반려견들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부러 버리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네. 그 등록제를 네. 강력하게 좀 시행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몸속에다 마이크로칩을 아예 딱 다 모든 네. 개들이 분양될 네, 때 네, 심어놔 네. 버리면 예, 예. 그러면은 당연히 유기됐을 때 어떤 사람이 다 추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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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걸 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예, 거예요? 사실 마이크로칩은 유기뿐만 아니라 유실됐을 때도 굉장히 그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죠.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동물 등록제를 현행법은 3개월령 이상만 하도록 돼 있고 예. 그 개고양이는 60일령 이상부터 팔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간이 사실은 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등록제를 아예 판매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제도가 바뀌고 예. 그리고 마이크로칩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리고 강아지 이력제를 좀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다 전산화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강아지 이력제를 통해서 보호자들한테 그 어떤 정보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예.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등록제는 기본이고 네. 등록제는 기본이고 그것도 외장형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칩으로 딱 아예 할 수 있게끔 기본을 시키고 네. 그리고 아예 강아지들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내 손에 들어왔고 네. 또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추적할 수 있게끔 하는 네, 맞습니다. 이 아예 네. 이렇게 그 이력제까지 네, 그렇게 예. 도입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유기동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게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 예. 강아지를 살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지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얘를 끝까지 키울 수 있나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선택에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보다 더 책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선행되기 때문에 좋고 유기 범죄에 예, 대해서 예, 또 예.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이제 그 정보를 계속 이력제를 통해서 정보가 어떤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요즘 다 스마트폰 쓰고 정보가 예. 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면서 지켜야 될 거 아니면은 뭐 사회화 훈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문화를 좀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유기동물을 분양 받으려고 해야 되니까 이건 입양이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들 네, 하는데 네. 뭐 일부에서는 사람 입양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또 굉장히 불편해하시기도 하지만 네. 가족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이런 입양을 해야 되는지 예, 그 방법들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네. 것들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동물단체 검색을 하면 많은 동물단체들이 떠요. 예, 예. 그런 동물단체에 가면 다 입양하는 게 안내돼 있거든요. 예. 거기서 입양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지자체에 예. 유기견 보호소들이 다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내가 지자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애를 입양하고 싶다. 예. 이렇게 하면 아마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럼 예. 거기 가셔서 이제 입양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예. 그 책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여기 그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이 건물에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렇죠. 이제 예. 내려와서 이제 가끔 이렇게 구경을 해봅니다만 네. 마음에 속 드는 그런 그 입양하고 싶은 강아지가 있는데 네. 저희 아내가 계속 네, 반대를 해가지고 예, 입양에 결단을 예.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책임감이거든요. 사실 우리 네, 네.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데려오게 되면 평생을 네. 책임을 져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네.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던데 네. 자 지금 뭐 반려동물들과 공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 사회가 마련하기 위해서 네. 가장 먼저 뭐 네. 정책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책임감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좀 많이 그 제도적으로 좀 내놓았으면 좋겠고 예. 또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공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 반려동물 문제는 단지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정서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사회에 그런 어떤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아,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반려동물들이 예, 우리 예, 예. 인간
인간들의 네. 심리를 안정시킨다거나 혹은 네.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그렇죠. 큰 네.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사회의 그렇죠. 한 부분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받아들여서 좀 더 정책이 공격적으로 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예. 또 책임감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정책이라든가 캠페인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면서 예. 문화를 좀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좀 중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강아지를 너무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구조부터 단절해야지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동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라면 네. 당연히 인간들도 네. 행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약자가 더 배려받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들이 왜 필요한지 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논의를 좀 하고 그 구조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쇼미더 서울은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